자, 그러면 만약에 9월에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찌됐건 뭐 친윤계 아니면 비윤계 싸움이 되겠죠. 차기 당대표는 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당이 자꾸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당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방선거 임하면 지방구로 다 뺏깁니다. 당대표가 가져야 될 가장 선명한 조건은 우리 당이 지금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고요. 어차피 다음 대표가 되면 독배 아닙니까? 예. 말씀하셨던 내란 특검법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사실 어렵고,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당이 괴멸 수준으로 가장 힘든데 한동훈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렇게 당신이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까요? 요즘 보니까 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이것저것 행보를 많이 하던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당대표 선거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게 다릅니다. 다른 게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말 0.73%라는 이런 정말 아깝게 그게 젖잘싸죠. 정말 젖잘싸죠. 대통령 선거에서 8.2%로 차로 이렇게 완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잘못이요, 내 책임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반성의 마음 없이 인생 최고의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때가 있고 본인이 지금 처한 위치가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9월에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어찌됐건 뭐 친윤계 아니면 비윤계 싸움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그런 걸 내세우고 나오기에는 뭐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관심은 이제 이 차기 당 대표는 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절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기 당 대표가 되는 용산과의 단절 그거죠. 과거와의 단절은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극우 세력과의 절연,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태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새 시대를 여는 길이라 생각하는 게 지금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길면 170일 동안 내란 혐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도 수사를 받는 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당이 자꾸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당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방선거 임하면 지방구로 다 뺏깁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가져야 될 가장 선명한 조건은 우리 당이 지금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당대표로 나와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제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느냐를 자꾸 물어보시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고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아까도 아침에도 제가 라디오에서 말씀드렸는데 총선 때 패배하고 당대표 나올 때에 그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나온다는 걸 기정사실화했었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이 나온다는 데서 그렇게 뭐 안 나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연막장좀 펴지도 그렇죠. 않았어요. 네. 지금은 대표께서 정말 고심 중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타이밍은 오히려 한번 쉬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대표가 되면 독배 아닙니까? 예. 말씀하셨던 내란 특검법도 있고 내년 지방선거도 사실 어렵고,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고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당이 이렇게까지 깨진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추스리기에는 개혁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또 행정권과 입법권을 상대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또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일 하기 좋은 소리가 또 책임론을 지우는 거잖아요. 저 배신자로는 얼마나 그걸로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괴롭혔습니까? 근데 안 통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런 배신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를 배신했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았다고 배신자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그게 밝혀진 거죠. 밝혀지고 다 공감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필요하다 말도 하시는데
이 필요할 때 한 번에 꼭 참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요구한다고 나오는 것보다 또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심에 빠져 있고 또 지금 내색도 안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이게 굉장히 배일에 쌓여 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들려요. 그런 것도 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한 사람인데 지금 본인에게 유리하고 본인에게 뭐 불리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앞길에 정치 인생에 뭐 힘들고 하는 이런 이유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다면 계엄도 그때 계속 편하게 그냥 반대 당론대로 따라가서 탄핵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서 일주일 더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을 바라보고 선택했다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당이 괴멸 수준으로 가장 힘든데 한동훈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이렇게 당신이 나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대표께서 너무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가 열리면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까요? 요즘 보니까 좀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이것저것 행보를 많이 하던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신 분이 이렇게 바로 한 두세 달 안에 있는 당대표 선거 나오는 이런 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 예를 자꾸 들던데. 네. 그렇죠, 들죠.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당대표 선거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분이 많은데 저는 이게 다릅니다. 다른 게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께서는 정말 0.73%라는 이런 정말 아깝게 그게 젖자서죠. 정말 젖자사죠. 네. 24만 표. 네. 0.73%라는 거는 정말 지금 8.2%라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유. 이렇게 졌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정말로 잘 싸웠다. 정말로 잘 싸웠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당을 이끌어주는 게 맞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요, 일단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정정당당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한덕수와의 단일화론을 띄우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까지도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세무 형태로 말은 했지만 오를 한 적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세 분 다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두드러지게 단일화를 하겠다는 분이 누구죠? 김문수 후보였죠. 김문수 후보였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4강 최종 결선에서 이긴 그 경우에 득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소극적으로 일관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지금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결집해줬지만 거기다 비판하는 분이 제법 계세요. 그런 분인데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8.2%로 차로 이렇게 완패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 잘못이요. 내 책임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반성의 마음 없이 반대 얘기를 했죠. 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이 없었다. 뭐 당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생각이 나는데 본인이 잘못한 부분도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나도 내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파일을 하면서 이렇게 상대 후보들을 이기고 내가 이 단일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말을 한마디 하고 그런 말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전대에 나오실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가 좀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고양됐다고 한 얘기요. 제가 볼 땐 김문수 후보도 좀 고양되지 않았을까요? 본인 인생에 대선 후보도 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당대표도 한번 더 해보고 내가 당도 이끌어보고 그런 어떤 욕구는 저도 뭐 인정을 하고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지사를 하시고 국회의원 하셨지만 대선 후보로서 전국을 누빌 때 그 어떤 환호, 네. 특히 그 전 국민의 41%에 되는 국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안기려고 하고 이렇게 손을 잡으려 하는 그 모습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라든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겪을 수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이런 거를 겪으시면서 본인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인생 최고의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딱 대선 패배의 현실로 딱 받아오면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일반인이 돼버렸잖아요. 일반 네. 당원이 되고 참 한 번씩 떠올려 보면 너무나 그리운 시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때가 있고 그죠? 폐장은 명분이 있지 적절하지 않습니까? 않다는 말씀이시죠. 때와 명분이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런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과 그다음 국민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보셔야지 본인이 지금 처한 위치가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방송 마칠까 하는데 예. 괜찮으세요?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